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원근입니다. MBC 충북에서는 지난주부터 도내 주요 단체장을 모시고 특집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1일 취임한 충청북도 의회 이양섭 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2대 충청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는데요. 먼저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 의회 이양섭 의장입니다.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쁨과 영광보다 막중한 소임의 무거운 책임감과 커다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반기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 여러분의 시선은 민생을 살피고 제대로 일하며 충북 발전을 앞당겨달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을 바탕에서 도민의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상황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지난 선거를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 후보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이 됐죠. 네. 또 본회의 선거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의정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임병훈 의원님과 저는 10대 때 도의회 의정 활동을 함께 온 동지이자 친구입니다. 예. 의장 선거가 끝나고 임병훈 의원님과 서로 협심해서 후반기를 잘 꾸려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의정 운영은 힘에 있어서 의원들 간 협치와 소통이 중요시해야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함을 크게 인식하고 늘 동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이렇게 하고요. 앞서 어느 의회보다도 동료 의원님들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면서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말씀의 연장인데요. 네. 개표결과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전체 의원님 숫자가 35명이잖아요. 네. 그중에 22분의 지지를 얻으셨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27명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 당 화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민주주의 선거는 100%라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저에게 신뢰를 못 주신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이제 후반기 그 의회를 열어가면서 부족했던 저를 채워가면서 나머지 의원님들 잘 설득해서 12대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내나 아니면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신뢰를 확보해 가시기를 지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의장님은 지역구가 진천이시잖아요. 네. 또 재선이시기도 한데 이제 청주권이 아니라서 도내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현재 지방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나 2차 전지, 바이오 등 도정의 많은 핵심 정책이 청주 쏠림 현상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지역 환경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 소멸위기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지자체별로 주력 산업을 연계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얼마 전 집행부에서 첨단 반도체와 융합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소재 부품 등 주력 산업 투자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충북형 기회발전 특구를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의회에서도 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충북 차원에서 보면 전국 차원에서 이제 균형 발전 얘기해야 그렇죠. 되고 네. 또 충북 안에서 보면은 청주 외의 지역을 보면 또 도내 균형 발전을 얘기해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의장 선거 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적격 출마자를 거부한다 이런 성명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한 의장님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의 여하를 불문하고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깊이 통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저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저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으로 언행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노력하는 그런 기회로 다시 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네. 또 도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 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최근 뭐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의장님을 지지하는 대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속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네. 있잖아요. 이에 대한 입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밝혀주시죠. 뭐 선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의장 자리를 상임위원장 자리를 뭐 배분하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제가 임명했다고 상임위원장이 선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의회는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투표를 위해서 상임위원장이 선임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약속이 지켜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이제 당선 직후 인터뷰부터 의원 중심, 상임위 중심의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재선 의원이시기도 한데 그럼 이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하겠다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년은 역대 최대 의안 처리 건수가 말해주듯이 정책 지원관 충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온 이렇게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제는 일하는 의회를 넘어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잘의 방점이 이제 들어가는군요. 예. 입법, 예산, 정책 연구 기능을 좀 강화하고 충청북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며 충북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고요.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또 충실함은 물론 우수의정 활동 사례 발굴과 의원 연구 모임 활성화하고 철저한 예산 결산안을 심사하여 상임위별로 예산 분석 스터디 활동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조직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일 잘하는 의회상 구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반 상임위 활동과 다르게 이 특별위원회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기 우리 황영우 의장님이 잘 이끌어 주셨잖아요. 예,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위 구성이 조금 이제 미약했다는 점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경제, 안전, 지역 소멸 대응,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특위 구성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생 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여 지역 현안 해결 등 충북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는 기존 일반 상임위와 별도로 구성을 네. 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전에는 없던 특별위원회인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걸 좀 보강해서 강화를 하는 건가요?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된 건 없고요. 이제 예, 예. 앞으로 후반기에 예, 예.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몇 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대담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의정비 인상하고 이제 해외 연수입니다. 네네.
뭐 도민들이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이지요. 먼저 의장비 인상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지방의회의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높여야 되고요. 예, 예. 또 의원들 간의 그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의정비가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2003년에 의정 활동비가 처음 책정된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고 동결되어 있는 실정이었었어요. 예, 예. 근데 얼마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그 개정이 돼서 20년 만에 의정 활동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었고요. 의정 활동비를 얼마 전에 현실화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제 생겼어도 네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네, 사실은. 과연 그만큼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네. 아마 지역 주민들도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네네. 해보고요. 아까 또 하나 지금 말씀드렸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의제가 이제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사전 준비부터 사후 결과 공개까지 지금보다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 해외 연수가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 해외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해외 선진 사례를 접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일은 의원뿐만 아니라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개별위원회 일탈된 행동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도의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도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미흡했던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테마 연수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무국외 출장을 시범 운영한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 일탈 행위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마련된 만큼 의원 개개인이 충분한 자질을 이제 함양하여 해외 연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국의 출장 결과 보고서와 관련 조례 제정 및 도정 정책 입안 등 제대로 된 의정 성과 도출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공감하실 수 있는 내실이 있는 해외 연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4일 임시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12대 의회에서는 초선 의원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을 초선 의원이 맡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선 의원이 감당하기에는 무게감이 있다, 이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12대 의회 출범 당시부터 다수 의원이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의원 직무 연수 교육과 연구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개별 의원 역량 강화를 도모해 왔고요. 그 결과 역대 최대 의원 처리 건수가 보여주듯이 정략적 의정 활동 성과가 괄목할 만한 신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선 어느 의회보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의욕과 열기가 대단한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무엇보다 능력과 소통을 위주로 하여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초선 의원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그만큼 초선 의원님들 역량이 충출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의회 은영위원장 선출 과정 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가 과거 전력 때문에 음.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이 됐고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네. 의장님이 무리하게 강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예. 자식을 10명을 낳으면 10명이 자식이 다 내 자식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저도 그 의원님 한 분이 그런 좀 이탈 행위는 있었지만 좀 35명의 우리 의원님들을 같이 보듬고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의원님의 그 기회를 한번 들여서 새로운 우리 구성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큰 작용을 했던 부분이지 다른 내용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도의회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성에서 일부 잡음이 불거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의정 운영을 함에서 의원들 간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선 어느 의회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며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준비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명 2년 뒤에는 35분의 의원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임기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2대 도의회가 이제 두 번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충북 발전을 위해 원만한 의정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일부 우려와 걱정을 좀 내려놔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들이 협치와 또 도민들이 격려, 관심 이런 거를 좀 부탁드리셨습니다. 그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지사가 의장님하고 같은 당 소속인데요. 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 2년은 이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대내외에 알린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본궤도에 올라선 충북 내륙특별법 제정과 충청광역의회 구성, 또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확정 등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기조 속에서 출범한 후반기 도의회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한 삶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삶을 두텁게 보여나갈 생각이고요. 아울러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충북의 미래를 일구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양극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광역의회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도록 하고요. 상생과 화합의 바탕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성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반기 지났고 후반기 들어왔는데요. 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전반기에는 어땠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전반기는 비교해서. 전반기는 어떻게 됐든 우리 황영호 호가 도지사님과 잘 협력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이제 발굴했다라고 보고 후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도지사님과 협력해서 우리 충북 도의회 35명의 의원님과 협치해서 그 사업들이 이제 잘 발굴돼서 충북이 이제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지만
걔도 협치도 또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견적인 차이점이 있을 것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도민들의 그 불안함을 좀 해소시키면서 좋은 사업들은 서로 발굴하고 협치를 하면은 좋은 사업이 이제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그다음에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오는 11월 이후 공식 출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서 충북도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안부가 이제 최초로 기획안을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예, 예.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이 본 궤도에 이제 올랐습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이제 혼란이 우려된다는데 7월 22일 날까지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이제 변경해서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을 담은 규약이 행안부로부터 최종제 승인이 되면 전국 최초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충청권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지난달 열린 417회 정례 2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견제를 감시하기 위한 충청광역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충북도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충청지방광역의회가 네, 구성이 되겠죠. 따로 구성이 되고 네. 거기 또 의장이 선출되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각 시도에서 충청남도, 대전, 세종, 충북 이렇게 해서 4명씩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예, 예. 그래서 16분이 이제 의회가 광역의회가 생기면서 거기서도 이제 의장이 선임이 돼야 되고 또 부의장도 선임되고 뭐 사무총장도 선임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는 이제 실정이 한 12월경이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굉장히 새로운 정치 실험이네요. 예, 앞으로 뭐 기대가 됩니다. 충청권에 이제 그 예. 행정권이 하나 더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도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충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 간의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대화와 소통, 상생과 화합 바탕에서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과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성공적인 출범, 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각종 결의안 채택과 서명부 전달 등 충북 발전에 이렇게 앞장서도록 하고요. 이와 더불어 지역 소멸위기와 지역 간 양극화에 대응하고 또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광역의 그 의회의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민생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을 삼고 도민 행복과 충청북도 발전에 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충청북도를 강타한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으므로 재난으로부터 우리 지역과 도민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과제를 남긴 게 한 해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요. 후속으로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 또한 안전 충북을 최우선 의정 과제로 삼고 다시는 오송 지하 차도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안전 시스템은 물론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재난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이렇게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냉해, 폭염, 화재 범죄 및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럼스킨 등 가축 질병과 또한 과수 화상병 등 작물 질병에 관한 재해를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살피며 안전 충북을 위해 재난안전 체계 기반을 의회에서도 확고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개정의 필요성 이것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중부 내륙 특별법은 뭐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을 일구어준 한 획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 예. 많은 그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들이 빠져 있고 그 껍데기만 이게 제정됐다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또 합심하고 우리 중부권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업해서 그 당초에 계획됐던 그 안건들이 다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우리 중부 내륙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인사권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직결된 예산 편성권과 예,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책지원관을 도의원 2명당 지금 1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규정이 지방의회 발전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 재정, 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의회에 이양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도 의장 협의회와 연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좀 많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예산 편성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은 지방의회 내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방의회 예산이 저기 지자체의 권한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 갖고 네, 있는 그러니까 건데 저희는 지방의회 껍데기만- 독립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내부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그렇죠. 된다. 당연히 그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편성을 거죠? 해서 이렇게 좀 꾸려서 살림을 해나가야 되는데 재정권, 조직 이런 것은 다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허울맹랑한 의회가 지금 있다라고 보겠죠. 네,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 꼭 논의가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민들과 소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선거철에만 유권자들 목소리 들을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 도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이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올해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민생 경제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고요. 예, 예. 우리 지친 도민 여러분께 충청북도회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 현장 곳곳을 방문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민생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며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와 정책을 입안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제도 마련으로 지역 경제의 온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구현에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한 삶이 우리 충북도민의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은 물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살피고 도민의 삶을 정말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계기를 삼겠습니다. 예, 의장님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네. 여러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뭐 계획이나 뭐 그런 예방 뭐 그런 관련해서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장마철이 이제 돌아와서 저도 그저께 밤에도 이제 재난안전실 12시에 또 방문도 하고 처음에 안전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재난안전실을 지금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장마철인 만큼 또 지난해 오송 참사도 있었고 앞으로는 충청북도민들이 정말 그런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안전에 최우선을 삼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장마철에도 각종 어젯밤에도 상당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3시에 재난안전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별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됐든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보호해드리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옥천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네. 해외에 나갔던 의원들이 대부분 또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어떤 재난 관련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북도의회 독립청사가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새 청사에 대한 기대와 각오가 남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충북도회가 70년 만에 첫 의사당이 있었던 중앙초 자리에 예. 독립청사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유일하게 충청북도만 이게 의회 청사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충북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예. 진정한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이렇게 마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청사는 도민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의정 활동을 보실 수 있도록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예. 또 방청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또 열린 도서관, 예. 북카페 예. 등 언제든지 도민 여러분께서 방문하셔서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게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4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도청 주변 일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주차난이 지금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 공정률이 47%로 내년 4월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의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도 상당공원과 도청 잔디광장 등 주변 일대와 어우러져서 문화와 향기가 흐르고 행정시설과 도민소통 공간이 융합된 복합 행정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새 청사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 더 의욕이 생기고 그럼요. 도민들도 더
의회에 가깝게 다가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충북도의 의장으로서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어떤 의장님으로 남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열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의장으로서 도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재선, 초선 또 여야 구분 없이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을 삼고 무엇보다도 기본을 중시하며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겠고요. 지방의회란 민의를 대변하는 최종 정책 결정권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 의상을 재정립한 의장으로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충청북도의회가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충북 도정과 충북 교육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며 제대로 일하고 지방의회 의상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네네. 지난번 그 상임위원장단 구성할 때 그때도 이제 여야 협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여야 협치가 잘 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겠죠. 이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데 어떻게 됐든 이게 선거란 이제 과정에 또 녹아 있다라고 보고 그 문제는 이제 저한테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남은 이제 임기 내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 간의 이제 협치가 제일 중요하고 또 여야가 같이 협치가 돼서 토론 문화를 좀 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저의 마음도 열고 우리 의원님들 마음도 열어서 지금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우리 1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례 관련해서 특별히 뭐 개정하거나 만들고 싶은 뭐 조례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니 그 이제 각 상임위별로 예. 지금 조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나 재선 의원님들이 그 의정 동아리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지금 많이 받고 또 타 시도의회와 그런 조례 개정에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금 파악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대 후반기 의회는 아마 조례 개정과 뭐 제정도 아마 전반기보다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MBC 의정 스튜디오에 나와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민의의 전당 충청북도 의회의 주인공은 충북 도민 여러분들입니다. 언제든 찾아오셔서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방청도 가능하고 중요성에 따라 정책 간담회 개최도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도 재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반기 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요. 오로지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북도의 이양섭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2대 충북도 의회 이양섭 의장님을 모시고 후반기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의장님의 인터뷰 내용 중에 도민을 섬기는 헌신적인 리더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리더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 감시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충북 특집 대담 이항섭 충북도 의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